제주특별자치도와 오영훈 국회의원실 공동으로 온라인 브리핑을 진행하겠습니다. 오영훈 국회의원께서 브리핑을 하시고 도에서는 송종식 특별자치행정국장이 참석하셨습니다. 그러면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오영훈입니다. 오늘은 4.3 특별법 전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입장에서 그동안 4.3 특별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서 각 부처, 행정안전부, 대법원, 기획재정부, 그리고 법무부 등과 협의한 사항들에 대해서 원희룡 지사를 만나서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4.3 특별법 개정에 협력하자는 뜻으로 함께 의견을 모았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저희도청 도지사실에서 간담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면담을.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희룡 지사와 저는 저희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2월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초당적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원희룡 지사 오영훈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제주도청 도지사 집무실에서 만나 4.3 특별법 개정과 관련한 국회 논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며 이같이 뜻을 모았습니다. 원희룡 지사와 오영훈 국회의원은 화해와 상생이라는 제주 4.3의 정신에 입각해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4.3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유족과 제주도민들의 72년의 한을 풀어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날 저는 그간 국회에서의 제주 4.3 특별법 전부 개정안에 대한 법무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대법원 등의 관련 부처와의 협의 상황에 대해 공유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수용인에 대한 명예회복에 관한 조항, 배보상과 관련된 위자료 등의 특별 지원에 대한 합의 배경을 설명했고, 진상조사 방안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 등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유족들과 도민의 뜻을 받들어 향후 2월 임시국회에서 제주 4.3 특별법의 통과를 위해 힘을 모아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배보상과 관련해 국가 책임이 흐려져서는 안 된다며 배보상의 원칙적 입장과 의견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정 어려움 등의 이유로 4.3 희생자들에게 실질적인 보상 액수가 줄어들지 않도록 가장 유리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며 부대 의견 반영 등을 포함해 이러한 부분들을 국회에 재차 전달하고 도민사회 의견이 법안 논의 과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는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오영훈 의원은 저는 원희룡 도지사가 제주 4.3 특별법 전부 개정안에 대한 협력 의사에 감사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원희룡 지사와 면담한 내용에 대해서 간략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추가적으로 4.3 특별법 개정 논의 사항에 대해서 도민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주 4.3 특별법 전부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수용인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와 희생자에 대한 보상 조치를 핵심 내용으로 하여 추가 진상조사, 그리고 행방불명된 분들에 대한 실종 및 인지청구 특례 규정 마련, 제주 4.3 트라우마 치유센터를 비롯한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부 개정안에 대한 논의 사항을 간추려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12일 법률안 공청회, 그리고 11월 17일과 18일에 법안심사 소위에서 관련 논의가 공식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보상 문제에 대하여 난색을 표하면서 공식 논의가 중단된 바 있습니다. 이후 4차례에 걸친 고위급 당정청 협의를 통하여 보상의 원칙이 합의됨에 따라 논의의 급물살을 탔습니다. 12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내부 논의를 진행하였으나 용어의 문제, 즉 위자료 등의 용어의 문제, 그리고 추가 진상조사 등에 대하여 야당과의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함으로 인해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바 있습니다. 다음 보상 방안 마련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위급 당정청 협의에서 합의되어진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제주 4.3 사건 희생자들에 대한 배보상을 실시한다. 둘째는 기준 등을 정하기 위하여 6개월간의 연구 용역을 실시한다. 셋째, 2022년 예산안에 반영한다. 다만 정부 당국에서는 연구 용역이 끝난 이후에 법률 개정 작업을 하는 것을 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수용인들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를 포함하여 다른 개정 조항들도 시급한 문제이고 합의되어진 보상 원칙을 최소한 법률 조문화할 것을 요청해 왔습니다. 법률안에 위자료 등이 특별 지원으로 하기로 합의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자료라는 표현은 법률적으로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정조 등의 침해로부터 발생하는 손해배상을 의미합니다. 배상의 용어를 정부 당국이 수용했다는 의미는 매우 크다고 봅니다. 정부 개정안에도 제가 제출했던 당초 정부 개정안에도 보상의 기준을 한국전쟁을 전후하여 발생한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에게 판결로서 지급한 위자료 총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4.3 당시에 형무소 감옥에 끌려가셨던 분들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와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부와의 협의를 통해서 군사재판 수형인 희생자들은 일괄 직권 재심 그리고 일반 재판 수용자인 희생자는 개인 특별 재심으로 명예회복을 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가 가능한 상태로 합의가 되어졌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향후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합의 처리될 예정입니다. 다른 주요 조항들에 대한 논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대법원과 관련되어 있는 가족관계 등록부 정정 특례 그리고 실종 특례, 인지 청구 특례 등에 대해서도 협의가 완료된 상태이고 그리고 트라우마 센터와 관련해서도 트라우마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합의가 진행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4.3 재단의 출연 문제와 관련해서도 4.3 관련 재단의 출연이라는 명칭으로 통과가 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향후 4.3 특별법 개정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1일부터 2월 임시회 개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사 일정이 예정된 아니고요. 국회법 개정으로 인해서 매달 짝수달에는 국회를 개원하도록 국회법에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상되는 일정은 2월 1일 임시국회 개회식이 있을 예정이고요. 2월 2일부터 2월 3일까지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그리고 2월 3일부터 2월 9일까지 대정부 질문이 있게 됩니다. 그 이후인 2월 10일부터 안건 심의 절차에 들어감으로써 2월 말까지 각 상임위별 안건 심사와 본회의 의결 처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제주 4.3 사건 특별법 전부 개정안과 관련된 행안위 법안 심사는 2월 10일 경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중에 개최되는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는 일정을 협의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오늘 원희룡 지사님과도 협의를 했듯이 여야 합의로 처리해 나간다는 기본적 원칙을 갖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월 임시국회에서 법률안이 통과되면 끝나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상과 관련해서는 징검다리 개정 작업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즉 저희가 대표 발의한 전부 개정안 초안의 내용에 보면 보상과 관련된 기준이 제시가 되어 있고 방법과 관련돼서 일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번 특별법 개정안 통과 시에는 이와 관련된 조항이 빠지게 됩니다. 삭제가 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용역이 끝난 이후에 보상의 기준과 방법, 지급 방법에 대해서 용역의 결과에 기초해서 개정안을 제출해야 됩니다. 이 개정안의 형식을 정부 입법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의원 입법으로 할 것인지는 용역이 끝난 이후에 정부 부처와의 협의 과정을 통해서 진행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이미 4.3 제가 참고자료 10페이지에 보면 제주 4.3 특별법 연구 용역 추진 계획과 관련해서 자료를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여기서 목적 조항을 간단히 보시면요. 제주 4.3 사건을 비롯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 금액 산정 및 지급 기준 마련을 통한 입법 지원이라는 목적으로 용역 수행이 준비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서는 주요 내용은 사례조사 산정기준 도출을 위한 국내외 유사 사례 연구 작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민주화운동 보상상법 등의 입법 사례 그리고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 관련 배보상 관련 발의 법안 등에 대한 조사 그리고 해외 과거사 사건 피해자 등에 대한 배보상 등의 사례에 대해서 집중 연구를 하게 돼 있고 그리고 지금 입법을 통한 정책적 제언으로 희생자에 대한 경제적 배보상의 성격과 용어 정리가 이루어지게 되고 금액 및 산정 기준 그리고 공론화 방안, 입법 방안 등이 용역
과정을 통해서 보도자료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히 이 자료 등의 문제와 관련해서 표현과 관련해서 원칙적으로 원지사께서는 배보상에 대한 원칙적 입장을 여전히 말씀했습니다. 배보상의 원칙적 입장과 의견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그런 의견을 일단 정부 여당 측에 전달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오늘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반영할 것인가의 문제는 예를 들어서 부대 의견으로 원희룡 지사의 요구와 입장을 반영하는 방법 등을 포함해서 입법 기술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내용들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부대 의견 등을 포함한 입법 기술적인 방법으로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각 부처의 의견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배보상 현재 여전히 행안부의 입장에서는 배보상의 성격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 연구 용역도 아까 연구 용역과 관련된 내용을 보시면 배보상의 성격이 맞다라고 입장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기획재정부 입장에서는 배보상의 성격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 위자료 등의 표현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획재정부 입장에서는 위자료 등도 처음에는 기획재정부가 제시한 것이 아니라 특별한 지원을 강구해야 한다라는 입장 정도로 기획재정부 입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위자료가 아니라 특별한 지원을 강구해야 한다는 내용으로는 저희 의원실에서 제가 받을 수 없다는 대표 발의한 저희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도 없고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제시를 했고 그래서 제가 제시한 내용이 위자료 등의 표현이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당초 전부 개정안에 위자료 등 총액 평균 기준을 이미 제시한 바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도 배상의 성격을 분명히 갖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제시를 한 것입니다. 즉 각 부처가 이렇게 동상이몽 약간의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론적으로는 용역을 통해서 아까 용역의 내용에 대해서 관련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서 보상의 성격과 그다음에 금액의 기준에 대해서 제한이 될 겁니다. 그거에 따라서 향후 사전특별법 개정 과정에 다시 명료하게 넣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당초 2020년 임시국회 마지막 임시국회 1월 8일까지 진행되었던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이 정부와 여당의 목표였던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향후 마지막 법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 합의 사항에 대해서만 법안을 처리한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여야 합의 처리 사항에 사전특별법 개정안은 포함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행안위에 소속되어 있는 법안심사소위원회 행안위 간사위원인 박완수 의원 그리고 이명수 법안심사소위원회 야당 간사 의견 등이 두 가지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위자료 등의 명칭에 대해서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있었고 두 번째는 추가 진상조사에 대한 명확한 정부의 입장이 없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동의가 안건으로 처리되는 데 대한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단독 처리한다는 것은 과거사법 처리의 성격상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을 했고 2월에 최선을 다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2월 처리까지 오게 됐고 또 오늘 원희룡 지사께서 국민의힘에서 주장했던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인 입장을 밝혀줌에 따라서 2월 처리에 대한 합의 처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연구 용역은 행안부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행안부에서 계획을 마련 중에 있고 관련 예산은 3억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6월까지 용역이 완료된다는 그런 계획하에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2월 임시국회는 마지노선입니다. 그렇지만 사전특별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에도 여전히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원희룡 지사님과 그리고 국민의힘 저희 도당 관계자 여러분들의 지혜를 모아서 2월 임시국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연구 용역을 하기로 했고 연구 용역 결과에 기초해서 기획재정부나 행안부가 합의된 안을 제시할 수 있다라는 기준이 마련된 것이기 때문에 용역 결과가 나오게 되면 저는 전부 다 동의할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그것은 정부와 여당 입장에서 강하게 강제해야 된다. 그리고 저희 도민과 유족들의 요구로 반영시켜 나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예산 부수 법안이 되게 됩니다. 예산 부수 법안에 대해서는 이게 올해죠. 올해 정기국회에서 예산 부수 법안은 예산안과 함께 동시 처리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게 된다 생각합니다. 야당의 입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희룡 지사께서 얘기했던 두 가지 입장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첫 번째는
위자료 등의 배보상에 관련된 용어의 변경에 대해서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는 부분인데요. 그것은 아까 원희룡 지사가 대안을 함께 제시했듯이 배보상에 관련된 원칙은 우리가 견지해야 하나 사전특별법 통과를 위해서 부대 조건 등을 통해서 입법적 기술로 명시하는 방안이 가장 적절한 방안이라고 일단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것은 향후에 법안 심사 과정에서 더 효율적인 대안이 나오길 기대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진상조사, 추가 진상조사와 관련해서는 원희룡 지사께 행안부의 입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그 전부 내용을 이 자리에서 공개하기는 어렵고요.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정부 입장을 법안 심사 소위원회 위원들께 공개될 예정입니다. 추가 진상조사와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요구들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사전평화공원에는 백비가 있습니다. 즉 정명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백비는 눕혀져 있고요. 거기에 정명이 세워지고 이렇게 세워져야 한다는 생각이 저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추가적으로 미국과 관련된 추가적인 자료 조사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들을 어떤 방식으로 해나가야 될지, 그래서 정명을 어떻게 하면 빠른 시일 내에 이루게 할지가 과제의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지고, 그리고 일부 단체에서 주장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수용인 형무소와 관련된 사건과 관련돼서 우리가 개별 희생자에 대한 진상조사와 피해조사는 이루어졌지만 그 사건과 관련된 진상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보완책이 저는 마련돼야 한다고 보고, 그것은 행정안전부가 답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인 답변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매우 민감한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부분인데요. 국가 재정 여건을 또 고려해야 하고, 그리고 전체 국민들이 느끼는 여러 가지 문제 또한 고려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4.3 희생자분들의 그 희생에 대한 국가 차원의 배보상의 성격 기준에도 맞아야 하는 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입법과 관련해서 이와 관련해서 배보상을 했던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태평양 전쟁 관련 강제징용 희생자들에게는 2천만 원의 배보상 금액이 지어졌던 적이 있고요. 그리고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 그리고 민주화운동 관련 배보상액은 평균이 1억 3천만 원이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이번 사전특별법 개정안을 논의하면서 행안부가 제시했던 안 중에는 8천만 원에서부터 1억, 그리고 1억 2천, 그리고 1억 3,200 이 네 가지 안에 대한 제시가 있었던 점을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는 기준이 마련될 것이라고 봅니다. 마련된 기준은 다시 입법의 과정을 통해서 최종 확정되게 될 것입니다. 그 입법의 과정을 통해서 제주도민과 제주 유족, 사삼 유족분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최종적인 결론을 이끌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